자, 2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는 여러분 스터디 포인트 시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진도가 빠른 반면에 역시 이 부분도 선생님이 올림포스 수업을 하면서 한 번쯤은 설명했던 부분인지라 아마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혹은 고1 때까지는 아니죠.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의 시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데 집중을 했었을 것 같아요. 영어의 총 12개의 시제에 관해서 이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시제가 어떤 시간 표현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제 수능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어떤 표현들을 주로 물어보는지 그리고 그 시제 표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건지 그 방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의 유형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할지 혹은 현재 완료를 써야 할지를 묻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같은 완료 시제인데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할지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할지 이걸 구별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단순 과거랑 현재 완료입니다. 여러분 시간선 표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이 물론 쭉 흐르고 있다는 건 인간의 대표적 착각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선처럼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라는 어느 한 시점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라는 어느 한 시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단순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콕 하고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표현들과 함께 쓰이는 것이 바로 단순 과거 시제라 보시면 돼요. 이 시간 표현, 시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함께 사용되는 시간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냐에 따라 결국 어떤 시제를 써야 하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의 점을 콕 찍을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시간 표현들과 어울리는 시제는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콕 점을 찍을 수 있는 표현들을 점의 표현들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는 주로 점 표현들과 함께 주로 사용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면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된 사건이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거나 혹은 완료되거나 어쨌든 간 과거부터 단순 과거에 콕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뭔가 쭉 이어지고 있는 쭉 흐르고 있는 듯한 선의 개념이 바로 현재 완료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 표현들 시간이 쭉 흘러왔음을 나타내는 선 표현들과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단순 과거 시제는 우리가 동사 3단 변화를 외우면서 많이 공부를 해왔겠지만 동사 뒤에 주로 ed 형태가 붙어있는 규칙 동사들도 있고요. 물론 불규칙 동사들도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표현해 줄게요. 반면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3인칭 단수면 has, 동사가 3인칭 단수가 아니라면 have, 그리고 과거분사 형태 pp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할지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할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문장 속에서 어떤 시간 표현이 있는지를 봐주세요. 만약 점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될 자리라는 거고요. 어떤 선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점 표현들에는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밑에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점을 나타내는 표현들에는 in 과거 연도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in 1999, 1999년에 과거 1999년에 점을 콕 찍을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이거 역시 단순 과거 시제랑 어울리는 점 표현입니다. yesterday, 어제라는 것도 사실은 선이 아니죠. 하나의 시점 표현이죠. last night, last day, 혹은 last summer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부 점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지난 밤에, 지난 하루에 이런 식으로 콕콕콕 점을 찍을 수 있는 표현들이므로 last 뭐뭐의 시간 표현이 보인다면 그건 단순 과거 시제를 써주는 게 훨씬 어울릴 거예요. 자, ago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2 days ago 하게 되면 지금 시점으로부터 이틀 전이라는 시점을 콕 찍을 수 있죠. 그럼 하나의 점 표현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랑 어울린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원어민들이 이걸 무조건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when이나 what time과 같은 이 의문사와 어울리는 시제는 현재 완료라기보다는 단순 과거 시제예요. 말 그대로 언제 그랬니? 몇 시에 그랬니? 라는 표현은 과거 어느 시점에 콕 점을 찍을 수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점이라고 보고 when 혹은 what time과 어울리는 건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경험을 물어볼 때 현재 완료 형태를 쓸 수 있죠. 너 언제 미국에 가봤었니? When have you been to the US?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케이스에 있어서는 when 혹은 what time은 주로 단순 과거 시제랑 어울리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선 표현들에는 뭐가 있냐면 자, 우리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배운 적 있죠. for 혹은 during 모두 뭐뭐 동안이란 뜻이에요. 이거 모두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선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해서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since 다음에 연도, 특정 과거 시점을 나타내주면 뭐뭐한 이래로 지금까지 쭉이란 뉘앙스의 표현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선 표현이 되므로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린다는 거죠. 자, 그럼 총 4개의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The market, 그 시장은 was인지 has been인지 묻고 있습니다. 즉 묻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단순 과거 시제를 쓸 건지 아니면 has been과 같은 현재 완료를 쓸 건지를 묻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뭘 발견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시간 표현이요. 문장의 맨 끝이나 그 주변의 시간 표현인지를 봐주세요. 있네. This morning. 오늘 아침이라는 하나의 시점이 콕 찍혀 있어요. 이건 전 표현이죠. 그럼 단순 과거 시제랑 어울린다는 거 캐치해내셨을 겁니다. 자, 이 시장은 with shoppers and vendors, 쇼핑객들과 vendors, 상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요. 오늘 아침에는요.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래서 정답은 wa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죠.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he joined가 좋을지 has joined가 좋을지를 묻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joined는 단순 과거 시제고요. has joined는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럼 어떤 시간 표현이 나와 있는지를 보자고요. 뒤에 보니까 근데 in 1998, 1998년이라는 정확한 과거의 어느 한 시점 표현이 콕 찍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단순 과거 시제랑 어울리는 거겠죠. 정답은 joined가 돼야 돼요. 1998년에 salesperson, 즉 salesman으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얘기겠죠. joined가 어울리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으로 가보죠. The market, 이번에도 시장인가 봐요. 그런데 역시 묻고자 하는 것은 단순 과거 was을 써야 할지 has been과 같은 현재 완료를 써야 할지 묻고 있네요. 첫 번째 예문과 다른 거라고는 맨 끝에 갔더니 네, 시간 표현 중에 since this morning이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건 선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그렇죠. has been이 돼야 되겠죠. 그 시장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쇼핑객들과 상인들로 붐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붐비고 있는 중입니다. 정도의 뉘앙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가 어울릴 겁니다. 자, 마지막 예문 보죠. Matt will soon graduate from college. Matt은 곧 대학교를 졸업할 겁니다. He toward his degree for 5 years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역시 묻고자 하는 거는 worked니까 단순 과거고요. has worked는 현재 완료입니다. 두 개 중에 무엇을 써야 하니? 라고 묻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시간 표현으로 for 5 years, 5년간이라는 시간 표현이 보이죠. 네, 이것도 선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한 이상한 케이스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다 현재 완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has worked가 되겠어요. 그는 그의 학위를 위해서, degree, 학위를 위해서 무려 5년간이나 공부를 해왔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since나 for와 같은 이렇게 선의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이미 그 사건들이 끝나버렸으면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선생님이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시제입니다. 즉 현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비록 선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건 단순 과거에 벌어진 일이므로 과거 시제를 써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피라미드 공사는 뭐 몇백 년간 이루어졌다. 몇백 년간이란 표현이 선 개념이긴 하지만 이미 이집트 피라미드는 완공된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럴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과거 시제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개념 빠르게 가보죠. 자, 현재 완료를 써야 할지 과거 완료를 써야 할지 묻고 있는 겁니다. 역시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시간의 선을 한번 그려보죠. 자, 역시 과거와 현재를 콕콕 점을 찍어 봅시다. 방금 설명 들었던 것처럼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어느 한 시점부터 시작된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쓰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라고 했었어요. 즉 여러분이 방금 선생님 설명 들었다시피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즉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현재 완료를 쓸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과거 완료 시제도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과거 완료는 사실 뭐 시간상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이지만 과거보다 앞선 과거, 우리가 그런 걸 문법적 용어로 대과거라고 부릅니다.
대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된 사건이 과거 어느 한 시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거나 계속되거나 영향을 끼치거나 뭐 결과를 일으키거나 완료되었거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과거 완료라고 보시면 돼요. 즉 보시다시피 과거 완료라는 시제는 과거 어느 한 시점이 기준점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과거 완료 시제를 역시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즉 현재 완료는 지금 선생님이 색깔 칠하고 있는 녹색 부분, 이 부분을 현재 완료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현재까지 맞닿아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현재 완료라면 이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앞선 어느 한 시점부터 시작된 사건이 과거 어느 시점까지 쭉 맞닿아 있을 때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바로 과거 완료 시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건데 현재 완료는 위에서 공부한 것처럼 have, has, pp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have나 has의 과거 형태, 즉 had, pp로 나타내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과거보다 앞서 있었던 어느 대과거 한 시점을 나타낼 때에도 had, pp가 대신 나타냅니다. 즉 had, pp는 대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즉 단순하게 과거보다 앞선 어떤 시간의 일을 나타낼 때도 had, pp, 그리고 과거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쭉 끼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had, pp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이해는 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럼 선생님 앞으로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 두 개 중에 어떤 걸 쓸래라고 묻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방금 선생님이 파란 색깔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죠? 현재 완료는 현재가 기준 시점으로 제공되어 있어야 되고요. 과거 완료는 과거가 반드시 기준 시점으로 제공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예문이요. They had been 써야 할지 they have been 써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had been은 과거 완료고요. had been은 과거 완료, have been이 현재 완료죠. 좋아요. 뒤에 보니까 since they were kids라고 되어 있네요. 즉 그 그들이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그 다음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이란 뉘앙스의 표현이죠. were니까 그들이 어린아이였던 것은 시간편으로 보자면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이란 뉘앙스겠죠. 과거에서 다시 대과거로 역행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여기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거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have been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친구였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친구란 얘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예문 가볼까요? She has been 써야 할지 she had been 써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역시 묻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현재 완료를 써야 하는 건지 had been 과거 완료 써야 하는 건지를 묻고 있고요. 아 뒤에 보니까 이런 힌트가 있네. When I last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동사 met 썼거든요. 그럼 내가 그녀를 만난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인데 내가 그녀를 만났던 그 시점에 그녀는 for a week, 일주일 동안이나 ill, 아파온 상태였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 어느 시점부터 쭉 과거 어느 시점까지, 즉 내가 그녀를 만났던 바로 그 과거 시점까지 계속해서 아파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떤 시제가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인가요? 그렇지, 과거 완료 시제겠죠. had been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예문 볼게요. The police, 경찰은 realized, 깨달았답니다. 뭐를요? 데디하를요. 그들이, 즉 경찰이 a terrible mistake, 아주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에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realized라는 동사가 이미 과거 동사입니다. 깨달았던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던 게 먼저일까? 판단해 보시면 쉽사리 정답이 무엇인지 개념이 잡힐 거예요. 더군다나 과거 시점이 주어져 있고 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므로 이것은 당연히 그렇죠.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즉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던 게 그들이 깨달았던 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므로 과거 완료 혹은 대과거를 쓰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정답은 had made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문은 여러분 42페이지예요. 42. 자, 4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상황 설명들이 조금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단어 설명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역시 지문 내용 한번 듣고 본문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aircraft라고 되어 있어요. 비행기를 airplane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비행기는 영어로 airplane이라고 하는데 항공기는 영어로 aircraft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에어크래프트랑 에어플레인을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방금 그 설명이 끝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사용할 때는 에어플레인, 항공기를 사용할 때는 에어크래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는 보통 비행기 탑승한다고 하지 항공기 탑승한다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행기를 탑승한다. 사람과 관계된 표현일 때는 주로 에어플레인을 쓰는 거고요. 뭐 어떤 그 사람을 제외한 탑승객을 제외한 개념일 때는 주로 그 항공기 에어크래프트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사예요. descend라는 동사고요. 하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거 반이어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상승하다, ascend. 이거는 상승하다라는 동사예요. descend는 하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urgently라고 하는 거 우리 형용사로서 urgent 하면 긴급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긴급하게라는 의미의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하게. 자, 그 다음 dismiss라는 동사는 아마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데 영어 드라마에서 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지금 여기서는 거부하다 정도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해고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수업을 해산할 때도 씁니다. class dismiss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오늘 수업 끝 할 때도요. 그래서 해산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참고로 이 녀석은 명사 형태를 좀 주의 깊게 봐두셔야 돼요. 자, dismiss까지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al 붙였는데 al로 끝나면 대부분 형용사 같은 느낌을 주는데 사실 이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해고 혹은 거부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해고 혹은 거부 혹은 해산 정도의 뜻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 보죠. altitud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행기와 관련된 표현이니까 왜 이 단어가 안 나오나 했어요. 비행기의 높은 정도, 이걸 우리가 고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ltitude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랑 조금 헷갈리는 단어들 2개 정도만 더 정리할게요. 자, aptitude라는 거. 요거는 apt가 뭐뭐 하기 쉬운이거든요. 사람마다 하기 쉬운 특성들, 하기 쉬운 것들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그게 바로 특기 적성할 때 그 특기 적성 이런 걸 우리는 aptitude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생긴 것도 유사한데 의미가 또 완전 다른 거 하나 있죠. attitude라는 거고요. 이거는 태도란 뜻이에요. 태도 혹은 자세, posture란 단어와 유사하게 쓰이는 표현이죠. posture 역시 자세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disastrous라는 형용사가 있네요. 사실 이건 명사일 때 여러분 더 알걸요. 명사일 때는 disaster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명사로서 disaster 하게 되면 이것이 재앙, 재난 이런 거잖아요. 뭐 그도 그럴 게 단어를 좀 자세하게 봐주시면 aster라는 건 라틴어로 astro, 별을 가리켜요. 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재앙이죠. 우리 태양계에 있는 별,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가 벗어나게 된다면 죽음이죠. 재앙이죠. 그래서 재앙이라는 의미가 된 거고요. disastrous 하게 되면 형용사로서 이거는 아주 비참한 참담한 재난의 이란 의미가 되겠죠. 자, onboard 비행기니까 onboard라는 표현을 많이 쓰일 겁니다. 말 그대로 승선한, 탑승하고 있는 정도의 뜻이에요. 탑승하고 있는. 그 다음 수거 come into sight라는 표현이고요. 말 그대로 come into sight니까 시야에 들어오는 거죠. 시야에 들어오다. You come into my sight. 네가 내 시야에 들어왔어.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자, level이란 표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뭐 level이란 단어가 명사일 때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준이란 뜻이죠. level 1, level 2 이런 식으로 수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level이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형용사로 쓰였을 때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평평한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평평한이 바로 leve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ufficiently라는 부사가 보이는데요. sufficient까지만 쓰면 형용사고요. 충분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ly 붙어서 부사가 되어서 충분하게 라는 의미가 되겠죠. 충분하게 sufficiently. 자, 요거 반여 하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eficient 하게 되면 결핍된, 부족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ly 붙이면 sufficiently 완벽한 반이어죠. 부족하게, 결핍되어 정도의 의미가 될 거고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co-pilot이란 단어고요. 우리 pilot이라는 게 비행기 조종사잖아요. 근데 co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으면 함께하는 조종사, 즉 부기장쯤 되겠네요. 부조종사, 부기장 정도쯤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요.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으로 한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Alright, let's go. The airplane was about 3,000 feet over New York City when the engines failed.
and the aircraft started to descend rapidly. Captain Sullenberger urgently looked for some place to land and contacted air traffic control. The idea of turning back to LaGuardia was quickly dismissed because the distance and altitude required for the return could not be maintained. If he had turned his plane back to LaGuardia, it would have made the emergency landing disastrous for everyone on board and people on the ground. And then the Hudson River came into sight on his left. The only smooth, level place sufficiently large enough to land an airplane this size is the river, Sullenberger thought. That decision to go on the Hudson was made just 1 minute after the birds had hit. Sullenberger and his co-pilot Jeff Skiles prepared to land on the... 네, 여러분 일단 잘 들어오셨죠? 아 그래요. 왜 허드슨 강에 착륙하게 되었는지 이 기장 썰렌버거 기장의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꼼꼼하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The airplane was about 3,000 feet over New York City when the engine fails라고 했습니다. 아, 엔진이 멈추었을 때 그 비행기는요. 뉴욕시 상공 3,000피트 정도 지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도 보이시나요? 라과르디아 공항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라과르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고도를 쭉 상승시켜서 맨해튼을 가로질러서 비행기가 가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이 정도 지점쯤에서 bird strike area라고 판단하고 있나 봐요. 여기서 지금 체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엔진이 fail 된 거죠. 이때쯤이 대략 한 3,000피트 정도의 고도였다는 겁니다. 2,800피트 이상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요. 계속 가볼게요. And the aircraft started to descend rapidly. 그렇게 부딪히고 나서 엔진에 힘이 없으니까 비행기는 더 이상 고도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이제 점차 빠르게 급속도로 하강하기 시작한 거죠. descend, 하강하다, 내려오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Captain Sullenberger urgently looked for some place. 그러자 이 썰렌버거 기장은 긴급하게 some place, 어떤 장소요? to land니까 착륙할 장소를 looked for, 물색했습니다. And contacted, 접촉을 했죠. Air traffic control. 여러분 비행기 기장이 마음대로 비행기 이륙시켜가지고 막 아무 때나 다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공관제소의 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항공관제소에서 비행기 고도를 설정해 주기까지 해요. 저쪽에서 오는 비행기들이랑 안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고도까지 설정해 주기도 하고 비행기가 기장이 이제 기상 상황에 따라서 고도를 높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높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항공관제소에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고 고도를 상승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비행기랑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첫 번째는요. 긴급하게 착륙할 장소를 looked for, 찾았던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동사죠. And contacted, 접촉을 한 겁니다. 항공관제소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Okay. The idea of turning back to LaGuardia was quickly dismissed. 그런데 라과르디아 공항으로 turning back, 돌아가는 거예요. 즉 회항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이게 바로 동격의 오브겠구나. 뒤에 나온 그 turning back 이게 바로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즉 라과르디아로 회항하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는 생각은 was quickly, 아주 빠르게 dismissed. 뭐 되었다고요? 네, 취소되었습니다. 왜 취소되었어요? dismiss라는 게 거부하다 뭐 이런 의미니까 취소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취소됐는데요? The distance and altitude required for the return. 회항에 필요로 되어지는 거리와 고도가 could not be maintained. 유지될 수가 없었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양력을 받아야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베르뉴의 원리 아시죠,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 엔진 힘이 없으면, 추진력이 없으면 양력도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비행기를 돌려서 이렇게 적절한 속도와 고도를 유지하면서 이 공항으로 돌아가기에 필요한 어떤 거리, 고도 이런 것들이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라과르디아 공항으로 회항하는 계획은 즉각적으로 취소가 된 거죠. If he had turned his plane back to LaGuardia, 만약에 여러분 이 부분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if가 보이고요. had turned라는 과거 완료 형태가 보입니다. 그럼 이거는 가정법 과거, 그렇죠, 완료겠죠. 왜 가정법 과거 완료 쓴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그의 비행기를 back to LaGuardia, 라과르디아로 회항시켰다면 실제로 라과르디아로 회항시켰어요? 아니죠.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쓴 겁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바로 여기서 would have pp가 나왔어요. 주절에서 would have pp가 보이면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 알고 있으실 겁니다. It would have made the emergency landing disastrous for everyone on board and people on the ground. 만약에 이 기장이 라구아리아 공항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돌렸다면 그것은 이렇게 비행기를 돌린 걸 얘기하는 거겠죠. Would have made 만들었을 텐데 뭘 만들었냐면 the emergency landing 그 비상 착륙을 이게 목적어고요. disastrous 아주 비참한 것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made가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를 취했구나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약간 변형시켜서 disastrously라고 부사를 쓰면 될까 안 될까? 느낌이 왔죠. 이거 보호 자리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부사는 안 됩니다. disastrous 써야 될 자리예요. 그래요. 이 긴급 착륙을 아주 비참한 것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For everyone on board, 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모든 탑승객들과 그리고 people on the ground, 심지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비참한 일이 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 Hudson River came into sight on his left. 그의 왼쪽 편에 바로 이 허드슨 강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운명같이. 그러자 이제 이 설렌버거 기장의 어떤 이야기 혹은 생각이 또 나옵니다. The only smooth level place sufficiently large enough to land an airplane this size is the river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얘기한 게 아니라 설렌버거 기장이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The only smooth level 오로지 smooth 부드러운 level 평평한 place 장소죠. 여기까지 명사만 쭉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level 같은 형용사고 place가 바로 명사로서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sufficiently large enough to land an airplane this size까지 전부 앞에 있는 place를 꾸며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어는 place고요. 동사가 is라는 것까지 체크해낼 수 있네요. 이해되셨어요? 주어가 무지 길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place를 꾸며주고 있는 부분 한번 보자고요. 자, sufficiently 충분히 large 크답니다. 근데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enough to 부정사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이란 표현이고요. 더군다나 enough란 녀석이 부사로 쓰였을 때는 꾸밈을 받는 표현보다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설마 기억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갑자기 불안하네요. 자, enough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꾸밈을 받는 명사보다 앞에 위치합니다. I don't have enough money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것들을 꾸며주는 부사로서 enough가 부사로 쓰이게 되면 뒤에서 앞에 있는 걸 꾸며준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enough는 부사로서 앞에 large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ufficiently는 large를 또 꾸며주는 부사로서 앞에 있는 거고요. 충분히 크다는 거죠. 뭐 할 만큼 enough to land an airplane this size.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비행기를 착륙시킬 만큼 충분히 큰 그러한 유일한 부드럽고도 level 평평한 장소는 바로 is the river 강이다라고 설렌버거 씨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요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place와 large와의 관계를 보자면 결과적으로 이 large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place라는 명사 주어를 꾸미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sufficiently enough to land an airplane this size는 모조리 large라는 형용사에 딸려있는 식구들이에요. 형용사가 길어져 있네. 우리가 이런 걸 형용사 구라고 부르고 형용사 구니까 명사보다 지금 뒤에 위치해서 꾸며주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만에 하나 근데 이 자리에 largely 하고 쌤이 이걸 부사로 써버린다면 이건 틀렸죠. 왜요? 앞에 place라는 명사를 꾸미는 자리이므로 형용사 써야 될 자리입니다. 부사가 아니라요.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와, 설렌버거 씨는 어떻게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조금 더 가볼까요? That decision to go on the Hudson, 허드슨 강으로 가겠다는 결정은 was made, 내려졌는데요. Just 1 minute after the birds had hit. 새가 그 새떼들이 had hit, 충돌한 1분 정도 지난, 그러니까 충돌하고 나서 1분 정도 만에 내려졌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1분 만에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배웠던 과거 완료 시제가 등장을 했어요. had hit이요. 왜 이 자리에 had hit을 쓴 걸까요? 결정이 내려진 게 언제예요? was, 이미 과거죠. 결정이 내려진 건 이미 과거의 일인데 새들이 부딪힌 건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죠. 그래서 이건 대과거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had hit. 마지막 문장입니다. Sullenberger and his co-pilot Jeff
Scars, 썰렌버거 씨와 그의 부기장인 Jeff Scars는 prepare to land on the water. 결과적으로 물에 착륙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왜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하려고 했었는지.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그 강 이름 앞에 너 붙어 있는 거 오랜만에 복습할 수 있겠네요. 강 이름 앞에 너가 붙어 있죠? 이유 혹시 기억나요? 강 이름 앞에는 왜 너가 붙는지? 구별할 필요가 없으면 덜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강과 바다는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이야, 여기서부터는 바다야 라는 걸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관사 너를 붙여서 설명한 겁니다. So question number 2 해결해 보죠. Why was the idea of returning to LaGuardia quickly dismissed? 왜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회항하고자 하는 계획은 즉각적으로 취소가 된 걸까요? 이유 설명됐었는데요. 이유 어디 있었나요? 자, 이유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기 있네요. Because the distance and altitude required for the return could not be maintained. 회항에 필요한 고도랑 거리가 유지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question number 2에 대한 이유가 되겠네요. 자, question number 3 한번 가보죠. Why did Sullenberger decide to land on the Hudson River? 왜 허드슨 강에 착륙하겠다고 결정을 했죠? 왜? 이 부분이죠. The only smooth level place sufficiently large enough to land an airplane this size is the river. 바로 이 생각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허드슨 강에 착륙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